그러면 이제 480쪽에 맨 밑에 보시면 이게 동그라미 몇 번인가? 3번이죠. 하필하는 토지에 다음의 등기 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가 있는 경우에는 하필의 등기를 할 수 없다. 이것도 여러 번 한 거예요. 토지나 건물 둘 다 똑같아요. 여기는 100번지 토지, 여기는 101번지 토지. 그리고 100번지 토지 소유자는 갑, 101번지 토지 소유자는 을. 건물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건물, 토지 다 똑같은 논리에 의해서 움직이는데요. 이때 이거 을이 아니라 갑. 갑은 두 필지 또는 두 개의 건물에 대해서 합병이나 합필할 수 있겠습니까? 소유자가 같으니까 건물의 경우 합병할 수 있고 토지의 경우 합필할 수 있겠죠. 이때 101번지에 대해서 갑이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준다. 그러면 합병이나 합필을 할 수가 있나요? 없나요? 없죠. 왜? 소유자가 달라졌으니까. 맞아요. 합병이나 합필은 허용되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이건 어떨까요? 갑이 을에게 저당권 등기를 해준다든지 뭐에 대해서? 101번지 토지에 대해서. 또는 을에게 소유권 이전에 가등기를 해준다든지 또는 환매 등기를 해준다든지 또는 가압류가 처분 같은 처분 제한 등기가 을의 이름으로 이루어졌다든지 또는 지역권 등기가 됐는데 이 지역권이 유역지 지역권 등기가 되어 있다든지 이때는 갑은 두 필지에 대해서 전부 소유자죠. 갑은 합병이나 합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왜냐하면 이러한 등기의 공통점은 뭐죠? 부동산 일부에는 존재할 수 없는 등기들. 그러면 이것을 합병이나 합필을 해버리면 요 한 필지 토지 한 동의 건물 그 일부에 대해서 이러한 등기가 있어야 되는데 이러한 등기들은 부동산 일부에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합병이나 합필을 허용합니까? 안 합니까? 허용할 수가 없어요.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합병 제한 사유. 건물의 경우에는 합병 제한 사유 또는 토지의 경우에는 합필 제한 사유라고 부릅니다. 여기까지 얼핏 되실까요? 되셨죠? 그러면 갑은 을에게 이러한 등기를 해줬고요. 이쪽에도 을에게 저당권 등기, 소유권 이전에 가등기, 그 다음에 환매 등기, 을이 아니라 병에게 환매 등기, 그리고 가압류가 처분 같은 처분 제한 등기, 그리고 지역권 등기를 해줬는데 지역권이 유역지 지역권 등기일 때 갑은 100번지 토지에 대해서 병에게 이러한 등기 해줬고요. 101번지 토지에 대해서 을에게 이러한 등기를 해줬다는 겁니다. 이때 소유자는 여전히 갑이죠. 갑은 두 필지 또는 두 동의 건물에 대해서 합병이나 합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이유는요. 부동산 일부에는 존재할 수 없는 등기들이니까. 맞아요. 맞죠? 그럼 이건 어떨까요? 갑은 을에게 지상권 등기를 해줬다든지 또는 지역권 등기를 해줬다든지 토지일 때 전세권 등기를 해줬다든지 또는 임차권 등기를 해줬다든지 또는 이 지역권은 승역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갑이 을에게 101번지 토지에 대해서 이러한 등기를 해줬습니다. 이 상태에서 토지 소유자 갑은 두 필지 또는 두 동의 건물에 대해서 합병이나 합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공통점이 뭐죠? 부동산 일부에 존재할 수 있는 등기들. 합병, 합필하는데 문제가 없죠. 그렇죠. 그러면 갑은 101번지에 대해서 을에게 이러한 등기 해줬고요. 병에게 마찬가지로 이러한 등기를 해줬다는 겁니다. 합병이나 합필할 수 있겠습니까? 있을 겁니다. 이유는요. 부동산 일부에 존재할 수 있는 등기들이니까. 되셨나요? 그렇죠. 이때 갑은 을에게 저당권 등기를 해줬고요. 그리고 100번지 토지에 대해서도 을에게 저당권 등기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개의 저당권이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등기원인과 연월일, 그리고 접수번호가 동일하다는 겁니다. 이게 뭐죠? 창설적 공동저당. 맞아요. 여기 접수번호가 같다는 얘기는 동시에 신청했다는 뜻이죠. 창설적. 그리고 등기원인과 연월일이 같다는 얘기는 이거는 공동저당이라는 뜻이에요. 이때는 합병이나 합필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기억나시죠? 그렇죠. 조심하셔야 될 것은 창설적 공동저당권 등기일 때는 합병이나 합필이 허용되지만 이게 가압류 등기 또는 가처분 등기, 창설적 공동 가압류 등기, 창설적 공동 가처분 등기가 이루어질 때는 합병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창설적 공동 저당권 등기가 있을 때만 합병이나 합필이 가능한 것이고, 창설적 공동 가처분 등기, 창설적 공동 가압류 등기가 있을 때는 합병이나 합필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이거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렇죠. 그 다음에 하나 더. 갑이 을에게 신탁 등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이쪽에 대해서도 을에게 신탁 등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이 두 개의 신탁 등기는 등기 사항이 똑같아요. 즉 신탁자, 수탁자도 똑같고 신탁의 목적도 똑같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개의 신탁 등기에 기록된 내용이 똑같아요. 이때는 합병이나 합필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기억나시죠? 네, 이게 합병 제한 사유, 합필 제한 사유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책을 보시면 합필하려는 토지에 다음에 등기 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가 있는 경우에는 합필의 등기를 할 수 없다. 다음의 등기 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가 있을 때는 합필할 수가 없으니까 다음에 등기가 있을 때는 합필할 수 있다는 뜻이죠. 맞아요. 그러면 기억 보시면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승역지, 지역권 등기가 있을 때는 합병이나 합필할 수 있겠습니까? 있습니다. 다만 조심하셔야 될 것은 소유권일 때는 소유자가 동일해야 될 겁니다. 맞아요. 그렇죠. 니은을 보시면 합병이나 합필하려는 모든 토지에 있는 등기원인 연월일 접수번호가 동일한 저당권에 관한 등기, 즉 창설적 공동 저당권 등기가 있을 때는 합병이나 합필이 가능하다고 했죠. 하지만 창설적 공동 가압류 등기, 창설적 공동 가처분 등기, 즉 합병하려는 모든 토지에 대해서 등기원인 연월일 접수번호가 동일한 가압류 등기, 가처분 등기가 있을 때는 합병이나 합필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합필하는 모든 토지에 있는 등기사항이 동일한 신탁등기. 이것이 의미는 뭐냐면 신탁자, 수탁자 둘 다 똑같고 신탁의 목적도 똑같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합병하는데 문제가 없겠죠? 네, 이건 또 될 겁니다. 그 다음에 토지 합필 등기의 특례 규정이 나와 있는데 이 특례 규정을 보겠습니다. 특례 규정을 볼 거예요. 이것도 이전에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시간이 이렇게 흘러가고요. 요 시점은 여기에 토지가 두 필지가 존재합니다. 여기는 30제곱미터. 그리고 여기는 100번지 토지고요. 101번지 토지 70제곱미터. 그리고 둘 다 갑소유 토지입니다. 그러면 갑은 지적소관청에게 합병을 신청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소유자가 같으니까 합병 신청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갑은 지적소관청에게 합병을 신청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적소관청은 합병 처분을 해줄 겁니다. 그러면 지적공부에서 합병이 됐다고 해서 한 필지가 완성되는 건 아니에요. 등기부상으로도 합쳐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는 여기 두 필지 토지가 있는데 100번지, 101번지, 30제곱미터, 70제곱미터, 그리고 갑소유인데 이건 어디까지나 지적공부에서 합쳐진 거예요. 등기부에서는 아직 합쳐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등기부에서 등기소에 가서 합필 등기를 신청합니다.
그러면 등기소에서는 하필 등기 해주겠죠. 맞아요. 그럼 하필 등기까지 이루어지게 되면 지적공부에서도 한 필지가 된 것이고 등기부에서도 한 필지가 됐기 때문에 한 필지가 완성이 된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실까요? 되시죠? 그런데 문제는 합병 처분이 일어나는 시점과 하필 등기가 이루어지는 시점 사이에는 시간적인 갭이 존재합니다. 맞아요. 중간에 100번지, 101번지, 30제곱미터, 70제곱미터 값소유인데 요 시점은 지적공부상 합병이 된 시점이에요. 아직 하필 등기가 안 됐죠. 하필 등기는 요때 되는 거니까. 그러면 그 이전까지는 등기부가 따로 존재하겠죠. 맞아요. 따로 존재하는데 갑이 101번지 토지에 대해서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줬다는 겁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줬다면 하필 등기를 신청하는 시점 사이에는 소유자가 바뀌었겠네요. 맞아요. 이때 하필을 해줄까요? 안 해줄까요? 네? 해준다고 했습니까? 안 해준다고 했습니까? 원칙은 소유자가 달라졌으니까 하필이 허용돼서는 안 되겠죠. 그런데 두 개의 요건만 충족한다면 이때도 하필 등기를 해줍니다. 예외로서. 이를 하필 등기의 특례 규정이라고 불러요. 하필 등기의 특별한 예외 규정, 특례 규정. 그럼 두 개의 요건이 뭐냐면 첫 번째, 소유자가 합병 처분 이후 하필 등기 이전에 소유자가 달라졌을 것. 이게 첫 번째 요건이에요. 합병 처분 이후 하필 등기 이전에 소유자가 달라졌을 것. 두 번째는 여기에 병이 저당권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100번지 토지에 저당권이 있다고 한다면 이 병에 승낙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해관계인이 있을 때는 이해관계인의 승낙이 있을 것. 이 두 개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합병을 허용합니다. 어떻게 합병을 허용하느냐면 이 면적을 지분으로 환산시켜서 합병을 허용합니다. 면적을 지분으로 환산시켜서. 즉 공유로 해서 갑은 요 부분이 전체에서 얼만큼인가요? 10분의 3. 맞아요. 갑이 요 토지를 지분으로 전환시킵니다. 을은요 10분의 7. 이렇게 공유로 하는 하필 등기를 허용합니다. 이때 을의 동의가 왜 필요하냐면 이해관계인의 동의가 왜 필요하냐면 이렇게 소유할 때는 병의 저당권은 여기에 대한 저당권이죠. 토지 자체에 대해서. 그런데 이렇게 전환이 돼버리면 토지에 대한 저당권이 뭐에 대한 저당권으로 바뀌어요? 지분에 대한 저당권. 그러면 경매 절차로 넘어갔을 때 어느 것이 매각 대금으로서 큰 대금이 될까요? 토지에 대한 매각 대금이 지분에 대한 매각 대금보다 더 고가합니다. 맞아요. 그러면 합병을 허용하면 병에 손해가 발생할 수 있죠. 이를 등기상 이해관계인의 승낙이 있을 것. 다시 되셨나요? 다시요. 두 개의 요건이 충족이 될 때는 특례 규정이 적용이 돼서 합필을 허용합니다. 첫 번째는 합병 처분 이후 하필 등기 이전에 소유자가 달라졌을 것. 두 번째는 이해관계인이 있을 때는 이해관계인의 승낙이 있을 것. 그것 때는 공유로 하는 하필 등기를 허용합니다. 되셨을까요? 이거 인감 증명할 때도 설명드렸어요. 인감 증명서 첨부합니까? 첨부하지 않습니까? 첨부한다고 했죠. 이때 갑과 을은 이렇게 소유하는 것과 이렇게 소유하는 것은 어느 것이 더 이익이고 불이익이겠습니까? 이게 이익이고 이게 불이익이에요. 맞아요. 그런데 이러한 등기를 갑과 을이 신청할 때는 확인서가 첨부돼야 됩니다. 갑과 을이 확인서가 첨부가 돼야 돼요. 확인서에는 갑과 을의 도장이 찍혀 있는데 그 도장이 진짜 갑과 을의 도장인지를 등기관이 확인해야 되니까 뭘 같이 첨부한다고요? 인감증명. 이거 세 번째 하는 겁니다. 이거 설명을. 아주 생소하시죠? 두 번째. 이 시점은 여기에 두 필지 토지가 있습니다. 100번지, 101번지. 30제곱미터, 여기는 70제곱미터. 소유자는 소유자는 갑은 합병 신청을 할 수 있겠습니까? 지적서관청에게 할 수 있겠죠? 합병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지적서관청은 합병 처분을 해줄 겁니다.
한 필지가 완성되는 건 아니죠. 한 필 등기까지 돼야지만 한 필지가 완성이 되겠죠. 그런데 지적공무상 합병 처분이 되는 시점과 등기법상 합필 등기하는 시점은 시간적인 갭이 존재해요. 따라서 중간에 100번지, 101번지, 30제곱미터, 70제곱미터. 그리고 소유자가 요 값이 101번지 토지에 대해서 저당권 등기, 그 다음에 소유권 이전의 가등기, 또 뭐가 있나요? 판매 등기, 가압류가 처분 같은 처분 제한 등기, 또는 지역권 등기. 이 지역권은 요역지 지역권 등기. 이러한 등기를 해줬다는 겁니다. 이건 뭐죠? 하필 제한 사유. 맞아요. 그러면 하필 등기를 신청할 수가 있느냐? 하필 제한 사유가 만들어졌는데 하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느냐?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필 등기를 갑은 신청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때도 가능합니다. 다만 두 개의 요건을 충족해야 돼요. 첫 번째는 합병 절차 이후 하필 등기 이전에 하필 제한 사유가 설정되었을 것. 두 번째는 이해관계인이 있다면 그제의 승낙서가 있을 것. 이때도 하필 등기를 허용합니다. 어떻게 하필 등기를 허용하냐면 요 부분을 지분으로 전환시킵니다. 지분으로. 그러면 갑은 요 부분은 얼마가 되는 겁니까? 전체의 10분의 3. 맞아요. 10분의 3. 요 부분은 전체의 얼마입니까? 10분의 7. 맞아요. 이 등기들은 부동산 일부에는 존재할 수 없지만 지분에 대해서는 존재할 수 있는 등기들입니다. 맞아요. 따라서 요 갑의 요 지분에 대해서 을이 이러한 권리를 가진 것으로 전환시키면서 하필을 허용합니다. 되셨나요? 단 두 개의 요건을 충족해야 돼요. 합병 처분 이후 하필 등기 이전일 것. 이해관계인이 있다면 승낙이 있을 것. 되셨나요? 이거는 부동산 일부에는 존재할 수 없는 등기지만 지분에 대해서는 존재할 수가 있기 때문에 토지 자체를 지분으로 전환시킵니다. 두 개 다 지분을 갑이 가지고 있는 거니까 공유라는 표현을 쓸 수가 없겠죠. 맞아요. 네. 여기는 99번지 토지고 A가 소유합니다. 여기는 100번지 토지고 갑이 소유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101번지 토지고 을이 소유합니다. 마찬가지로 갑이 소유합니다. 이때 A가 갑에게 지역권을 설정해 줍니다. 그래서 어떠한 지역권을 설정해 줬냐면 통행 지역권을 설정해 줍니다. 여기가 통행로예요. 그럼 이 부분을 뭐라고 부릅니까? 승역지. 승역지는 제한을 받는 토지이기 때문에 면적이 적을수록 좋습니다. 따라서 승역지는 전부이어도 되지만 일부여도 상관이 없습니다. 인법에서 하셨죠? 그 다음에 이 부분은 뭐가 되죠? 요역지. 요역지는 편익을 제공받는 토지니까 넓을수록 좋아요. 따라서 반드시 전부여야 됩니다. 되셨을까요? 그렇죠. 그런데 요 두 필지 토지가 합병을 신청할 때는 지역권이 설정이 되기 전입니다. 그래서 지적공무상 합병이 됐어요. 그런데 하필 등기를 하기 전에 요 두 필지 토지를 하필 등기하기 전에 지역권이 설정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하필 등기가 이루어지게 되면 이 전부가 뭐로 전환이 될까요? 두 필지가 하필 등기가 돼버리면 어떻게 돼요? 요역지가 뭐로 전환이 돼요? 이게 하필이 되면 어려우셔요? 이게 두 필지 아니었습니까? 맞아요. 하필 등기가 이루어지게 되면 전체가 한 필지가 되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전체가 한 필지가 되는데 유역지는 요 부분에 대해서만 유역지 아닙니까? 그럼 유역지가 하필 등기를 하게 되면 전부가 뭐로 전환이 돼요? 일부로. 맞아요. 그러면 두 필지 토지를 합병이나 하필 등기할 수 있겠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유역지 지역권 등기는 하필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유역지 지역권 등기는 하필 등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유는요. 유역지가 전부에서 일부로 전환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 얼핏 이해가 되셔요. 그런데 이때도 예외적으로 허용이 되더라는 겁니다. 두 개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첫 번째, 합병 처분 이후 하필 등기 이전에 지역권이 설정되었을 것. 하나 더, 등기상 이해관계는 있다면 승낙이 필요할 것. 이게 두 개의 요건이죠. 맞아요. 그 다음에 하나가 더 추가됩니다. 하나가 뭐 더 추가되냐면 유역지를 요 부분이 유역지였죠. 맞아요. 근데 이거 유역지를 확대시킵니다. 이렇게. 그러면 전부에서 일부가 아니라 뭐가 되는 겁니까? 여전히 전부가 되죠. 그래서 이때는 하필 등기를 허용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책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 481쪽을 보시죠. 거기 하필 등기 특례 규정이 있습니까? 있죠. 거기 기억을 보시면 공간정보법에 따른 토지 합병 절차를 마친 후 하필 등기 이전에 합병 토지 일부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었다 하더라도 해당 토지 소유자들은 이해관계인의 승낙서를 첨부하여 하필의 토지를 공유로 하는 하필 등기를 공동으로 신청할 수 있다. 두 개의 요건이 필요하다고 했죠. 다시요. 첫 번째 요건을 보죠. 공간정보법에 따른 하필 등기를 마친 후 공간정보법에 따른 토지 합병 절차를 마친 후 하필 등기를 하기 전에. 이게 첫 번째 요건이죠. 두 번째, 합병 토지 일부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된 경우라 하더라도 두 번째 요건, 해당 토지 소유자들 갑과을이 이해관계인의 승낙서를 첨부한다면, 이해관계인의 승낙서가 첨부가 된다면 하필의 토지를 공유로 하는 하필 등기를 신청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되셨을까요? 되셨죠? 니은을 보시죠. 공간정보법에 따른 토지 합병 절차를 마친 후 하필 등기를 하기 전에. 이게 첫 번째 요건이죠. 합병 토지의 일부에 관하여 하필 등기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권리에 관한 등기가 된 경우라 하더라도, 즉 합병 대상 토지 일부에 대해서 저당권 등기, 소유권 이전의 가등기, 판매 등기, 가압류 가처분 등기, 그 다음에 유역지 지역권 등기가 되었다 하더라도 해당 토지의 소유자는, 즉 갑은 이해관계인의 승낙서를 첨부하여, 이게 두 번째 요건이죠. 이해관계인의 승낙서를 첨부하여 그 권리의 목적물은 101번지 토지였죠. 맞아요. 이 권리의 목적물은 101번지 토지였습니다. 그 권리의 목적물을 하필의 토지에 관한 지분으로 하는, 101번지 토지를 뭐로 하는? 지분으로 하는 하필 등기를 신청할 수가 있더라는 겁니다. 되셨을까요? 네. 되셨죠? 다만 유역지에 하는 지역권 등기가 있는 경우에는 하필의 토지 전체를 위한 지역권을 하는 하필 등기를 신청해야 된다. 유역지 지역권, 요거요. 유역지 지역권에 대한 하필 등기를 신청할 때는 유역지가 일부가 돼버리니까 전체로 하는 유역지를 전체로 하는 하필 등기를 신청해야 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역권 등기는 하나의 요건이 추가가 돼요. 3개가 되는 겁니다. 되셨을까요? 안 되셨을까요? 네, 될 듯 말 듯 하실까요? 네, 그 정도 보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쭉 넘어가겠습니다. 나머지는 쭉 넘어가시고 시간이 없으니까 이제 가장 중요한 말소 등기, 가등기를 보겠습니다. 가등기를 하나씩 볼 거예요. 그래서 이 요약집은 가등기까지 하고 종료를 할 겁니다. 나머지 것들은 문제풀이 할 때 다시 설명을 드리고요. 가등기는 많이 출제가 되면 4문제까지도 나옵니다. 민법에서 2문제, 등기법에서 2문제. 적게 출제가 된다고 하더라도 2문제는 나와요.
민법에서 한 문제, 등기법에서 한 문제. 근데 민법에서 출제되는 가등기는 굉장히 쉬운 내용이 출제가 되고요. 등기법에서 출제되는 가등기는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등기법의 지식을 갖고 있으면 민법은 굉장히 쉬워져요. 민법에서 따로 공부를 안 하셔도 될 겁니다. 여기에 이러한 부동산이 있고 소유자는 갑입니다. 갑이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리고 계약금이 지급이 됐습니다. 계약금이 지급이 되고 중도금까지 지불된 상태예요. 중도금까지 지불이 됐다면 채무가 이행됐기 때문에 계약금 가지고 해제는 허용되지 않죠. 민법에서 하셨죠? 네. 이 상태에서 갑은 을에게 등기를 해줄까요? 안 해줄까요? 아직은 안 해줍니다. 왜요? 잔금이 지급되지 않았으니까. 따라서 을은 아직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할 때고 등기 청구권만 가지게 될 거예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만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직 등기를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소유권은 아직은 취득하지 못할 겁니다. 이때 갑은 소유자로서 병과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리고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이루어지면 갑이 가진 소유권은 병의 소유권으로 변동이 될 겁니다. 이걸 뭐라 부릅니까? 이중매매. 이중매매는 원칙이 유효입니까? 무효입니까? 유효예요. 유효. 이것이 유효니까 등기도 유효가 될 겁니다. 병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해요. 왜냐하면 을이 계약을 먼저 체결했죠. 그리고 대금도 상당한 금액을 먼저 지불했습니다. 그런데 소유권은 엉뚱한 놈이 채가더라는 겁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쟁은 합리적이지만 이거는 조금 을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을도 좀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왜 계약을 먼저 체결했고 대금도 먼저 지급했기 때문에 을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을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등기 청구권에 병보다 앞선 순위를 보존시키기 위해서 이 등기 청구권에 대해서 임시로 등기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놨는데 이를 청구권의 순위 보존의 가등기라고 부릅니다. 가등기는 두 가지가 있죠. 청구권의 순위 보존의 가등기. 하나는 더 뭐죠? 담보 가등기. 담보 가등기는 민법에서 공부하시는 것이고 우리 등기법은 청구권의 순위 보존의 가등기를 공부하시게 될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 잔금을 을이 갑에게 지불하게 되면 본래의 등기를 하겠죠. 본래의 등기는 뭐죠? 소유권 이전 등기. 본래의 등기를 하면 본래의 등기를 한 시점에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즉 물권 변동의 효력은 어느 시점에 나타납니까? 본등기 시점에 물권 변동의 효력이 나타납니다. 다만 가등기를 통해서 순위가 보존되어 있기 때문에 가등기 시점을 기준으로 순위가 결정이 됩니다. 가등기를 통해서 순위가 보존되어 있기 때문에 가등기 시점을 기준으로 순위가 결정이 돼요. 본등기 시점에 물권은 변동되지만 순위는 가등기 시점을 기준으로 결정이 되더라는 겁니다. 맞아요. 그렇죠. 이때 등기부에는 어떻게 등기가 되느냐면 이렇게 등기가 이루어집니다. 1번 소유권 보전 갑에서, 그 다음에 2번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 이렇게 가등기가 이루어질 겁니다. 그러면 이게 먼저 이루어졌고 이제 이 병이 두 번째 등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등기 한 다음에 병이 두 번째 등기를 할 겁니다. 3번 소유권 이전 병, 이렇게 등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본등기가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본등기는 어떻게 하냐면 현재 등기부는 종이로 된 등기부가 아니라 전산 등기부예요. 전산 등기부이기 때문에 여기 줄을 만들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컴퓨터 파일 형태니까 이 줄을 이렇게 만듭니다. 만든 다음에 여기다 본등기를 하게 돼요. 소유권 이전 이렇게 본등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순서는 가등기가 먼저 되고 병명의 등기가 두 번째 되고 본등기가 이렇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본등기 할 때 여기 등기 날짜가 기록이 돼요. 그 연월일이 연도 월 일이 여기 등기한 연월일이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그 날짜에 소유권을 취득하는 겁니다.
여기에 기록된 날짜에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그런데 순위번호는 가등기와 본등기가 순위번호를 같이 씁니다. 따라서 가등기 시점을 기준으로 순위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이거 이해가 되셔요? 본등기한 날짜에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본등기 날짜가 기록이 되니까 본등기 날짜에 소유권을 취득하지만 가등기와 본등기는 순위번호를 같이 쓰고 있기 때문에 가등기 시점을 기준으로 순위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병명의 등기는 누가 해준 등기죠? 갑이 이렇게 해준 등기죠? 맞습니까? 그런데 소유권은 이미 누구에게 넘어갔습니까? 을에게 넘어갔죠. 따라서 이 병명의 등기는 무권리제의 처분행위로 간주해서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해버립니다. 이 등기는 어떻게 한다고요? 본등기가 이루어지면 무권한지 처분행위로 간주해서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가등기와 본등기는 순위번호를 같이 쓰니까 만약에 이게 갑구라고 한다면 본등기가 갑구에 기록되는 등기라고 한다면 가등기도 갑구에 기록이 될 겁니다. 맞아요. 만약에 본등기가 을구에 기록되는 등기라고 한다면 즉 저당권 설정 등기라고 한다면 가등기도 을구에 기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순위번호를 같이 쓰니까. 이거 이해가 되셔요? 그래서 본등기가 갑구면 가등기도 갑구, 본등기가 을구면 가등기도 을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유는 순위번호를 같이 쓰니까. 되셨나요? 그러면 본등기가 주등기라고 한다면 가등기도 주등기, 본등기가 부기등기라고 한다면 가등기도 부기등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순위번호를 같이 쓰니까.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본등기가 갑구면 가등기도 갑구, 본등기가 주등기면 가등기도 주등기, 본등기가 을구면 가등기도 을구, 본등기가 부기등기면 가등기도 부기등기. 왜? 순위번호를 같이 쓰니까. 되셨나요? 되셨죠? 이때 이 가등기가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이익이 발생하는 자는 누굴까요? 네? 가등기가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이익이 발생하는 자는 누굴까요? 갑일까요? 을일까요? 을이 되겠죠. 왜? 청구권의 순위가 보존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을이 등기 권리죠. 그럼 이 가등기가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불이익이 발생한 자는 누굴까요? 가등기할 때 병은 아직 안 나타났죠. 불이익이 발생한 자는 누굴까요? 갑이 될 겁니다. 갑이 등기 의무자. 그래서 이 가등기는 원칙이 공동신청입니다. 원칙이 가등기 권리자가 등기 권리자, 가등기 의무자가 등기 의무자로서 공동신청을 통해서 가등기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 가등기는 단독 신청이 시험에 아주 잘 나옵니다. 그리고 이 가등기는 법원의 명령에 의해서도 이루어집니다. 이 명령에 의한 등기는 어느 절차에서 이루어진다고요? 이의신청 절차. 가등기는 명령에 의해서도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의신청 절차에서. 이 가등기는 단독 신청이 아주 폭넓게 인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가등기만 가지고서는 을은 물건을 취득합니까? 못합니까? 못해요. 가등기만 갖고서는 순위만 보존이 됩니다. 따라서 물건을 취득하는 등기가 아니기 때문에 구태여 갑이 직접 등기소에 방문할 필요 없이 을이 혼자 신청할 수 있는 길을 폭넓게 인정해 준 겁니다. 가등기 자체는 물건을 취득하는 효력이 없기 때문에 가등기를 폭넓게 단독 신청을 허용합니다. 그래서 이 단독 신청이 시험에 아주 잘 나온다고 했죠. 첫 번째, 판결서가 있다면 당연히 단독 신청이 가능하겠죠. 승소한 등기 권리자로서 판결에 의한 등기 신청은 당연히 허용이 될 겁니다. 두 번째, 가등기 하라는 임시에 법원의 처분 명령 결정이 있을 때 이때도 단독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등기 권리자의 단독 신청이 가능한데요. 가등기 가처분 명령 결정은 뭐냐면 가등기 하라는 임시가처예요. 임시에 법원의 처분 명령 결정이 있을 때 이때도 단독 신청이 허용이 됩니다. 이것도 굉장히 특이한 건데요. 이건 재판의 형식이 결정이라는 재판입니다. 결정은 원칙은 법원의 촉탁이에요. 결정은 가압류 결정, 가처분 결정.
법원의 촉탁에 의한 등기죠. 그런데 이 결정은 가등기하라는 법원의 결정인데요. 가등기는 순위를 보존하는 효력만 있지 물권 변동의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보통의 재판의 형식인 결정은 촉탁이지만 요거는 물권 변동의 효력이 없는 가등기라서 법원이 촉탁하지 않아도 가등기 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게끔 이거 범위를 확대한 겁니다. 그래서 시험에 대단히 잘 나옵니다. 가등기 가처분 명령 결정은 결정이라는 재판이지만 법원의 촉탁이 아니라 단독 신청에 의한 등기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십니다.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세 번째, 가등기 의무자의 승낙이 있을 때도 단독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등기 의무자의 승낙서가 첨부가 된다면 단독 신청이 가능한데요. 이것도 가등기 자체는 물권 변동의 효력이 없는 등기이기 때문에 가등기 의무자가 직접 등기소에 갈 필요 없이 승낙서로 간단하게 해결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 두 가지는 다른 등기에는 없어요. 제가 매번 강조를 드리죠. 네, 매번 강조를 드리는 겁니다. 꼭 기억해 두십니다. 다른 등기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가등기에만 인정이 돼요. 왜 가등기에만 인정되느냐? 가등기는 물권 변동의 효력이 있는 등기가 아니라 순위만 보존시키는 효력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폭넓게 단독 신청을 허용을 하는 겁니다. 되셨을까요? 두 번째, 이 본등기가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이익이 발생하는 자는 누굴까요? 본등기가 이루어지면 소유권을 취득하죠. 누가? 을이. 이익이 발생한 자는 누굴까요? 가등기 권리자 을이 될 겁니다. 그런데 본등기 할 때는 갑도 있지만 병도 이미 존재하죠. 가등기 한 다음에 병명의 등기가 됐고 그 다음에 을이 본등기 하는 거니까 본등기 할 때는 병이 존재하죠. 그러면 이 본등기가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불이익이 발생하는 자는 갑이냐 병이냐 이게 문제가 됩니다. 갑입니까 병입니까? 이거 진짜 여러 번 강조했죠. 본등기 의무자는 가등기 의무자로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바뀌지 않습니다. 본등기 의무자는 가등기 의무자로 고정되어 있다는 것. 요즘 민법에서 자주 출제하죠. 따라서 병은 본등기 의무자가 될 수가 없다는 게 판례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 대법원은 병은 본등기 의무자가 될 수 없다라고 판시하느냐면 본등기가 이루어지면 등기관은 병명의 등기는 어떻게 하죠? 직권으로 말소합니다. 직권으로 말소되는 자에게 본등기 의무자의 지위를 인정할 수는 없겠다는 겁니다. 얘가 등기를 해줄 이유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소되는 자니까. 맞아요. 따라서 본등기 의무자는 누구로 고정되어 있다? 가등기 의무자로 고정되어 있지. 제3취득자는 본등기 의무자가 될 수가 없다는 거. 이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되셨을까요? 되셨죠? 이제 마지막으로 가등기가 말소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가등기가 말소 등기가 되는 경우. 이 가등기가 말소 등기가 됨으로 인해서 불이익이 발생한 자는 누굴까요? 을이 되겠죠. 등기 말소 등기가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등기 의무자. 그 다음에 이익이 발생한 자는 누굴까요? 얘는 이익이 발생할까요? 발생하지 않을까요? 발생하죠. 왜요? 가등기에서 제한을 받다가 그 제한이 풀려버리죠. 따라서 이익이 발생합니다. 등기 관리자. 얘는 이익이 발생할까요? 발생하지 않을까요? 발생을 합니다. 왜냐면 가등기가 없어져 버리면 이제 갑은 병에게 손해배상해 줄 이유는 없겠죠. 따라서 이 갑도 등기 관리자입니다. 그래서 이 가등기 말소 등기는 원칙은 공동신청입니다. 등기 의무자는 가등기 명의인인 을이 될 테고 등기 관리자는 가등기 의무자인 갑이 될 수도 있고 제3취득자인 병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소 등기 신청해도 되고 이렇게 말소 등기 신청도 가능하다는 게 판례입니다. 두 번째, 이 가등기의 말소 등기도 단독 신청을 폭넓게 허용합니다. 왜 단독 신청을 폭넓게 허용하느냐면
가등기 자체는 물건 취득의 효력이 있는 등기가 아니죠. 순위 보존의 효력만 있기 때문에 단독 신청을 폭넓게 허용하는 겁니다. 말소 등기를. 그러면 이 가등기, 말소 등기, 단독 신청은 첫 번째, 가등기 명의인은 누굴까요? 가등기 명의인. 을이 되겠죠. 자신의 가등기 권리를 포기하고 등기소에 가서 단독으로 말소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신의 권리 포기하는 거 가능하죠. 가등기 명의는 자신의 가등기 권리를 포기하고 등기소에 가서 가등기 말소 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가등기 의무자도 누굴까요? 가등기 의무자. 가등기 의무자 갑 아닙니까? 가등기 의무자도 단독으로 말소 등기 신청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가등기 자체는 순위 보존의 효력만 있지 물권 변동의 효력이 없는 등기이기 때문에 가등기 의무자도 말소 신청을 우리 등기법에서 허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가등기에 있어서 등기상 이해관계인. 가등기에 있어서 등기상 이해관계인은 병이에요. 병도 제3취득자, 병도 이 가등기의 말소 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이유는 가등기 자체는 물권 변동 효력이 없는 등기니까 제3자 병도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겁니다. 폭넓게. 다만 이 갑과 병이 가등기, 말소 등기 신청하게 되면 을이 가만히 안 있겠죠. 따라서 갑과 병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지만 을의 이해관계에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이 말소 신청할 때는 을에 뭐가 필요합니까? 승낙서나 또는 재판서 등본이 필요합니다. 굉장히 특이한 거예요. 왜냐면 갑도 단독으로 말소 신청할 수가 있고 을도 단독으로 말소 신청할 수 있고 병도 단독으로 말소 신청할 수 있죠. 어느 등기에 한해서? 가등기, 말소 등기에 한해서. 그래서 굉장히 특이한 거라서 시험에 잘 나옵니다. 전부 다 출제 영순입니다. 다 출제되는 내용들입니다. 되셨을까요? 되셨죠? 이때 가등기가 이루어지기 위한 요건을 보십니다. 가등기의 요건. 이거 제가 프린트에 넣어놨어요. 가등기의 요건. 가등기의 요건은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먼저 가등기가 되기 위해서는 이 매수인에게 등기 청구권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등기 청구권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등기 청구권이 있어야 됩니다. 즉 부동산, 물권 변동, 임차권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을은 가등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부동산, 물권 변동, 임차권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이 있어야 됩니다. 이 부동산 변동, 부동산 물권 변동, 임차권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이니까 이거는 물청일까요? 채청일까요? 네? 부동산 물권 변동, 임차권 변동의 등기 이후에 발생한 청구권입니까? 아니면 그걸 목적으로 한 청구권입니까? 목적으로. 따라서 이건 물청일까요? 채청일까요? 채권적 청구권을 얘기합니다. 두 번째, 가등기 이후에는 무슨 등기 할까요? 본등기 해야 되겠죠. 맞아요. 그래서 가등기 이후에는 본래의 등기를 하기 때문에 본등기가 가능해야지만 가등기도 가능한 겁니다. 이게 세 번째 요건이에요. 본등기가 가능해야지만 가등기도 가능한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 등기 청구권의 순위를 보존하기 위해서 가등기했죠. 그러면 이 등기 청구권의 순위를 보존할 필요성이 인정돼야지만 가등기할 수 있죠. 그래서 세 번째 요건은 순위 보존의 필요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가등기 요건은 세 가지예요. 등기 청구권이 있을 것, 본등기가 가능할 것, 순위 보존의 필요성이 있을 것. 그런데 시험과 관련해서 이게 가장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다가 1번 이렇게 붙인 겁니다. 시험에서 가장 많이 나오니까
이제 하나씩 보실 건데요. 밑에서부터 보겠습니다. 본등기가 가능해야지만 가등기도 가능하죠. 그렇다면 지역권 이전 등기라는 건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지역권 이전 등기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죠. 그럼 지역권 이전 등기라는 본등기는 없으니까 지역권 이전에 가등기는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불가능합니다. 지역권 이전에 가등기라는 건 없어요. 그러면 합의지분은 등기부에 기록되지 않으니까 합의지분 이전 등기라는 건 존재하지 않죠. 그럼 합의지분의 이전에 가등기는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다. 맞아요. 공유지분은 등기부에 기록이 되니까 공유지분 이전 등기는 가능하죠. 그럼 공유지분 이전에 가등기도 가능한 겁니다. 본등기가 가능해야지만 가등기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되셨을까요? 되셨죠? 두 번째, 부동산 물권 변동, 임차권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 한마디로 채권적 청구권이라고 얘기합니다. 채권적 청구권일 때 여기에 가등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반대 해석상 물권적 청구권은 가등기할 수 있다 없다? 가등기가 허용되지를 않습니다. 물권적 청구권은 물권에 근거한 청구권이죠. 그럼 물권자가 행사하는 권리가 물권적 청구권이죠. 그렇다면 을이 물권을 취득하는 시점은 어느 시점입니까? 본등기를 해야지만 물권을 취득하죠. 물권적 청구권은 본등기 이후에 나타나는 개념이에요. 물권자가 행사하는 청구권이 물권적 청구권이니까 을이 물권을 취득해야지만 물권적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본등기 이후에 나타나는 개념이 물권적 청구권이고요. 본등기 이전에 발생하는 청구권이 채권적 청구권이에요. 그러면 가등기는 본등기 이후에 합니까? 본등기 이전에 하는 겁니까? 본등기 이전에. 따라서 이 가등기는 채권적 청구권 단계에서 하는 것이지 물권적 청구권 단계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채청만 가등기가 가능한 겁니다. 되셨을까요? 되셨죠? 그렇다면 판매권은 가등기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판매권은 가등기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이유는 이 판매권은 청구권 자체가 아닙니다. 청구권 자체가 아니고 형성권이에요. 형성권이기 때문에 판매권은 청구권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가등기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청구권 중에서도 채권적 청구권만 가등기할 수 있죠. 근데 판매권은 청구권 자체가 아니고 형성권이기 때문에 가등기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 이해가 되셔요? 판매권은 형성권이라서 가등기할 수 없지만 판매권도 재산적 권리죠. 돈 받고 팔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럼 판매권 양수인은 양도인에게 판매등기 이전 등기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죠. 그럼 판매등기 이전 등기 청구권은 채청입니까? 아니면 형성권입니까? 돈 받고 산 거니까 판매등기 이전을 청구하는 거죠. 이거는 청구권이에요. 따라서 판매등기 이전 등기의 가등기는 가능합니다. 판매등기 자체의 가등기는 안 돼요. 형성권이니까. 하지만 판매등기 이전 등기 청구권에는 채청에 근거한 등기니까 판매등기 이전의 가등기는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했던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순위보전의 필요성이 가장 중요한데요. 우리 부동산 등기법에서는 순위보전의 필요성을 세 가지 인정해 줍니다. 첫 번째 권리의 설정, 이전, 변경, 소멸의 청구권에 대해서는 순위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해 줍니다. 권리의 설정, 이전, 변경, 소멸의 청구권에 대해서. 이때 설정, 이전, 변경, 소멸을 한 단어로 변동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권리 변동의 본등기를 하기 전에 권리 변동의 청구권에 대해서 임시로 한 등기가 가등기죠. 맞아요. 그래서 권리에 관한 등기에서만 가등기가 가능한 겁니다. 그렇다면 권리 변동의 본등기를 하기 전에 손해를 보전하기 위해서 임시로 한 등기가 가등기예요. 그래서 권리 변동의 등기에 대해서만 가등기가 가능한데요. 이때 표제부는 권리에 관한 내용이 기록이 됩니까? 안 됩니까? 따라서 표제부 등기는 가등기가 허용되지를 않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권리 변동의 본등기를 하기 전에 순위를 보전하기 위해서 임시로 한 등기가 가등기니까
권리 변동의 청구권에 대해서만 가등기가 가능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 등기법에서는 등기할 수 있는 정보는 뭐가 있느냐면 보전, 설정, 이전, 변경, 소멸, 처분 제한. 요 여섯 가지는 등기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요것만 권리 변동과 관련된 겁니다. 요것만. 권리 변동은 권리의 발생, 권리의 변경, 권리의 소멸을 얘기하는데요. 설정, 이전, 변경, 소멸은 발생, 변경, 소멸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요 네 가지만 권리 변동입니다. 보전은 존재한 소유권을 보호한다는 뜻이니까 발생도 아니고 변경도 아니고 소멸도 아니에요. 처분 제한은 처분 권능을 제한하는 것이니까 발생도 아니고 변경도 아니고 소멸도 아닙니다. 발생, 변경, 소멸에 해당되는 건 요거예요. 따라서 보전 등기와 처분 제한 등기는 권리 변동에 관한 등기가 아니니까 이건 가등기가 허용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뭘 알 수가 있냐면 보전 등기와 처분 제한 등기는 가압류 가처분 등기는 권리 변동 등기가 아니니까 권리 변동의 청구권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가등기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 등기법에서는 시기부 청구권과 정지조건부 청구권은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해 줍니다. 따라서 가등기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반대 해석상 시기부 청구권의 반대는 뭐죠? 종기부 청구권. 정지조건부 청구권의 반대는 뭐죠? 해제조건부 청구권. 반대 해석상 종기부 청구권과 해제조건부 청구권은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따라서 시기부 청구권과 해제조건부 청구권, 아니요, 종기부 청구권과 해제조건부 청구권은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가등기할 수가 없다라고 해석합니다. 세 번째, 장래 확정될 청구권도, 장래에 확정될 청구권도 우리 등기법에서는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해 줍니다. 따라서 가등기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장래에 확정될 청구권은 보통 어디에서 나타날까요? 시간이 이렇게 흘러갑니다. 이 시점에 이 부동산에 대해서 갑과 을이 매매 이약을 체결합니다. 매매 이약은 뭐죠? 매매를 미리 계약을 하겠다는 겁니다. 매매에 대해서 미리 계약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럼 매매 이약이 체결되면 우리 민법에서는 일방 예약으로 추정하죠. 들어보셨어요? 일방 예약. 일방 예약의 의미는 뭐죠? 네, 기대도 안 하고 있어요. 네. 당사자 중 일반에게만 예약 완결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예약 완결권. 예약 완결권은 뭐죠? 예약을 완결시킬 수 있는 권리. 이걸 한 사람이 가지고 있다면 일방 예약, 두 사람이 가지고 있다면 쌍방 예약이라고 불러요. 우리 민법에서는 일방 예약으로 추정합니다. 그래서 을만 예약 완결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예약 완결권을 상대방에게 행사를 합니다. 행사하는 시점은 이 시점이에요. 행사가 이루어지면 이 시점에 매매 계약이 체결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매매 예약을 체결할 때는 을에게는 장래에 소유권 전등기 청구권이 확정이 된 겁니까? 맞아요. 확정이 됐죠. 그 시점은 어느 시점인지는 모르겠지만 장래에 확정될 등기 청구권이 을에게 발생하죠. 그래서 보통 이 장래에 확정될 청구권은 예약에서 많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예약, 매매 예약. 그래서 매매 예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가등기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장래에 확정될 청구권이 을에게 발생하니까. 얼핏 이해가 되셔요. 그런데 시험과 관련해서는 매매 예약이 출제되기보다는 유증이 출제가 됩니다. 유증. 그럼 이 유증은 뭐냐면 갑이 이 부동산에 대해서 을에게 유언을 통해서 증여를 합니다. 이 부동산에 대해서 갑이 을에게 유언을 통해서 증여를 합니다. 그럼 이 유증의 효력은 언제 발생합니까? 장래에.
그쵸? 갑 사망 시에. 그럼 을에게 발생하는 등기 청구권은 현재 발생하는 청구권입니까? 장래에 발생하는 청구권입니까? 장래에 발생하는 청구권이에요. 장래에 발생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확정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장래에 확정될 청구권이 되죠. 따라서 순위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니까 가등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미확정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장래에 미확정 청구권이 돼버리죠. 장래에 확정될 청구권만 순위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돼서 가등기할 수 있으니까 장래에 미확정 청구권은 가등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게 될 겁니다. 맞아요. 그런데 요 유중은 유언을 통한 증여라고 하는데요. 우리 민법에 의하면 요 유언자가 요 유언을 언제든지 어떠한 제한도 받지 않고 철회할 수가 있습니다. 철회하는 방법도 간단해요. 유언장 찢어버리면 철회가 된 겁니다. 아니면 기존의 유언과 다른 유언을 하게 되면 배치되는 부분에서 자동적으로 철회가 된 거예요. 그렇다면 요 갑이 생존 중이라고 한다면 언제든지 철회가 가능하죠. 언제든지 철회가 가능하니까 이건 미확정입니다. 따라서 생존 중에는 가등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이 유언자가 사망을 했다라고 한다면 갑이 사망을 했다고 한다면 이제 철회가 가능합니까? 불가합니까? 철회가 불가하죠. 왜? 돌아가셨으니까. 그러면 이제는 확정입니까? 미확정입니까? 확정이에요. 따라서 가등기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되셨을까요? 되셨죠? 하나 더. 이 유증과 대단히 유사한 게 뭐가 있냐면 사망을 원인으로 해서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계약, 사인 증여계약이라는 게 있습니다. 증여긴 증여인데 효력이 언제 발생하냐면 누군가 사망을 원인으로 해서 효력이 발생해요. 누군가 돌아가셔야지만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계약의 일종입니다. 사인 증여라고 불러요. 그러면 누군가 돌아가셔야지만 효력이 발생하니까 을에게 발생하는 등기청구권은 현재 발생합니까? 장래에 발생합니까? 장래에 발생하는 등기청구권이에요. 그럼 여기에 확정이냐 미확정이냐에 따라서 가등기 여부가 달라지겠죠. 근데 이 사인증여는 유언과 관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전혀 없어요. 그냥 계약의 일종입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철회는 허용되지 않아요. 증여 계약이니까. 따라서 처음부터 이거는 확정일까요? 미확정일까요? 처음부터 확정입니다. 유언과 관련이 없으니까. 따라서 처음부터 가등기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것들이 가등기 요건으로서 출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보셔야 될 게 가등기 요건을 보셨으니까 조금 더 어려운 걸 보겠습니다. 가등기 요건은 제가 거기다가 프린트에다가 다 집어넣었어요. 이제 가등기에서 가장 어려운 내용을 볼 겁니다. 이것도 벌써 세 번째인가 두 번째 하는 겁니다. 여기에 이러한 부동산이 있고 소유자가 갑입니다. 갑이 소유자인데요. 갑이 을에게 먼저 소유권 이전에 가등기를 해줍니다. 갑이 을에게 소유권 이전에 가등기를 해줘요. 그리고 나서 갑이 병에게 두 번째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가등기에 의해서 본등기가 이루어집니다. 가등기에 의해서 본등기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을의 이름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집니다. 가등기와 본등기는 순위번호를 같이 쓴다고 했죠. 따라서 이건 순위번호가 1번이 될 겁니다. 맞아요. 그러면 이 병명의 등기는 어떻게 된다고 했죠 아까? 무권리제의 처분행위로 간주해서 어떻게 한다고 했죠? 직권으로 말소합니다. 맞아요. 만약에 병명의 등기가 전세권 등기라고 하더라도 을이 먼저 소유권을 취득한 거죠. 소유권이 없는 자가 병에게 전세권 등기한 것으로 간주를 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것도 어떻게 될까요?
직권으로 말소하게 됩니다. 만약에 이게 저당권 등기라고 하더라도 을이 먼저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했죠. 갑은 소유권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자로 간주하니까 이것도 뭐가 되는 겁니까? 무권리주의 처분행위로 간주해서 직권으로 말소합니다. 그래서 소유권 이전에 거등기 후 소유권 이전에 본등기가 이루어졌을 때 그 중간에 있는 등기들은 전부 다 무관원죄의 처분행위로 간주해서 직권으로 말소하게 됩니다. 요거 이해가 되실까요? 되셨죠? 두 번째, 여기에 이러한 부동산이 있고 소유자가 갑입니다. 갑이 을에게 먼저 전세권에 관한 가등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갑은 병에게 두 번째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가등기에 기해서 본등기를 합니다. 본등기를 하게 되면 순위번호는 같이 쓴다고 했죠. 1순위가 될 겁니다. 그러면 이때 을이 취득한 권리는 전세권에 불과하죠. 여기서는 을이 취득한 권리는 소유권이죠. 근데 여기서는 전세권에 불과합니다. 소유권은 누가 갖고 있습니까? 여전히 갑이 갖고 있는 상태입니다. 갑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소유권이 있는 자가 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해주는 것은 무관원죄의 처분행위는 아닙니다. 정당한 권리자의 권리예요. 맞아요. 따라서 이거는 무관원죄의 처분행위로서 직권으로 말소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기준은 무관원죄의 처분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되고, 두 번째 기준은 요 두 개의 등기가 양립이 가능한지 요거 갖고 판단합니다. 그러면 양립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가능하죠. 그러면 병은 을의 전세권에 의해서 제한을 받는 소유권자로 보면 되겠죠. 따라서 이건 양립이 가능하니까 이거 직권으로 말소할까요? 말소하지 않을까요? 직권으로 말소하지 않습니다. 을은 선순위 전세권, 병은 후순위 소유권자일 뿐이에요. 되셨나요? 만약에 여기가 병이 지상권 등기를 했다라고 한다면 이때 소유권자인 갑이 병에게 지상권 등기를 해줬기 때문에 무관원죄의 처분행위는 아니죠. 두 번째 기준은 양립할 수 있느냐. 양립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의 부동산에 대해서 용익권 등기 두 가지가 존재할 수 있습니까? 없죠. 따라서 이건 양립이 불가능하니까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얘가 우선되는 거죠. 선순위니까. 따라서 이 등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직권으로 말소해야 될 겁니다. 요거 이해가 되셔요? 그런데 만약에 을이 가지고 있는 전세권은 요 부분이고 병이 취득하는 지상권은 요 부분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양립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따라서 겹치지 않는다면 양립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직권으로 말소할까요? 안 할까요? 말소하지 않습니다. 요즘은 이것도 출제합니다. 범위가 다르다면 직권으로 말소할 수가 없어요. 양립이 가능하니까. 세 번째, 이 병명의 등기가 저당권 등기라고 한다면 무관원죄의 처분행위는 아니네요. 두 번째, 양립할 수 있느냐. 이 저당권은 간념적 지배권으로서 다른 물건과 다 양립이 가능해요. 간념적 지배권이라는 얘기는 등기부만 놓고 지배한다는 뜻입니다. 점유해서 지배하는 게 아니라 등기를 통해서만 지배하는 걸 간념적 지배라고 불러요. 저당권은 간념적 지배권으로서 다른 물건과 다 양립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무관원죄의 처분행위도 아니고 양립도 가능하니까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되셨죠? 그 다음엔 여기에 이러한 부동산이 있고 소유자가 갑입니다. 갑이 을에게 먼저 저당권에 관한 가등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갑은 병에게 두 번째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가등기에 의해서 본등기를 합니다. 가등기에 의해서 본등기를 하게 돼요. 순위는 가등기 시점을 기준으로 결정이 될 겁니다. 을이 취득하는 권리는 뭐에 불과합니까? 저당권. 소유권은 여전히 누가 갖고 있습니까? 갑이 여전히 소유권을 가지고 있죠.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자가 소유권 이전 등기하는 것은 무관원죄의 처분행위는 아니에요. 두 번째 기준은 양립이 가능한가. 저당권은 간념적 지배권으로서 다른 물건과 다 양립이 가능해요.
따라서 이거는 직권으로 말소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할 겁니다. 병명의 등기가 전세권 등기건, 저당권 등기건, 무권원자의 처분행위도 아니고 다 양립이 가능합니다. 다 양립이 가능하니까 저당권은 관련적 지배권으로서 다른 물건과 다 양립할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무관원지 처분행위로 인한 등기도 아니고 양립도 다 가능하니까 양립이 가능하니까 직권으로 말소하는 경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저당권의 가등기 후 저당권의 본등기 전에 이루어진 중간 처분의 등기는 전부 다 저당권과 양립이 가능하기 때문에 직권으로 말소하는 경우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되셨을까요? 되셨죠? 그러면 이제 전부 다 요 두 번째와 세 번째는 무관원제의 처분행위는 아니고 양립 가능 여부로 판단했죠. 맞아요. 그래서 소유권 이전의 가등기 후 소유권 이전의 본등기의 경우만 무관원제의 처분행위로 판단하는 겁니다. 다른 가등기는 전부 다 뭐로 판단하죠? 양립 가능 여부만 판단하는 겁니다. 되셨을까요? 이건 무관원제의 처분행위로 판단하니까 이거는 좀 더 보셔야 돼요. 좀 더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걸 좀 보겠습니다. 시간이 이렇게 흘러가는데 요 시점은 소유권 이전에 가등기가 을의 이름으로 이루어진 시점입니다. 소유권 이전에 가등기가 을의 이름으로 이루어진 시점이고 요 시점은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을의 이름으로 이루어진 시점이에요. 가등기, 본등기. 그렇죠. 그리고 이 중간에는 병명의 등기가 이루어졌겠죠. 병명의 등기가 이루어졌을 겁니다. 이 병명의 등기는 본등기할 때 등기관은 어떻게 한다고요? 네, 무관원지 처분행위로 간주해서 직권으로 말소한다고 했죠. 전부 다 직권으로 말소합니다. 전부가 아니라 원칙이 직권으로 말소합니다. 그런데 직권으로 말소할 수 없는 등기가 네 가지가 있어요. 직권으로 말소할 수 없는 등기가 네 가지가 있는데 그 네 가지를 보겠다는 겁니다. 첫 번째, 요 시점에 병명의로 강제,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근데 이 강제, 경매, 개시, 결정 등기는 혼자 등기부에 기록되는 등기가 아니고요. 다른 등기와 세트로 움직이는 등기입니다. 그 다른 등기는 뭐냐면 가압류 등기예요. 그래서 이 가압류 등기와 강제경매 개시결정 등기는 세트로 움직이는 등기입니다. 또한 이 시점에 임의경매 개시결정 등기가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임의경매 개시결정 등기. 그런데 이 임의경매 개시결정 등기도 단독으로 등기부에 기록되는 등기는 아니고요. 다른 등기와 세트로 나타나는 등기인데 그 다른 등기는 뭐냐면 저당권 등기, 전세권 등기. 전세권은 담보물권적 성질이 있죠. 그리고 담보가 등기. 이러한 등기와 세트로 이르는 등기가 임의경매 개시결정 등기예요. 담보권자는 피담보 채권이 변제되지 않으면 담보권을 실행합니다. 담보권을 실행하는 첫 번째 절차는 법원에 임의경매를 청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법원에서는 임의경매 절차를 개시하겠다고 결정을 내립니다. 그리고 등기소에 임의경매 개시결정 등기를 촉탁해요. 촉탁한 다음에 이제 매각 절차, 임의경매 절차가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등기의 공통점은 담보권이에요. 담보권. 그럼 일반 채권자는 담보권자가 아닌 일반 채권자는 임의경매가 아니라 강제경매 절차로 넘어가는 겁니다. 판결서를 받아갖고 판결서를 가지고 소유자가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경매 절차에 넘기는 겁니다. 일반 채권자는. 근데 일반 채권자가 강매 절차 강제 집행할 때 채무자가 소유권을 싹 돌려놓을 수 있죠. 맞아요. 그래서 판결서를 받는 과정에서 뭘 하는 겁니까? 보전소송으로 가압류를 신청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 채권자일 때는 강제경매 가압류. 그 다음에 담보권자일 때는 임의경매 담보권. 이게 세트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등기들이 가등기보다 후순위라고 한다면 이것도 전부 다 어떻게 될까요? 직권말소. 이것도 직권말소. 맞아요. 직권말소 한다고 돼 있으니까. 그런데 이 등기들이 가등기보다 선순위 자라고 한다면 직권말소할 수 없겠죠.
그러면 이것이 말소되지 않는 상태에서 이것만 말소시킬 수는 없어요. 왜? 세트를 움직이는 거니까. 맞아요. 그래서 이것이 만약에 가등기보다 선순위라고 한다면 이거는 당연히 직권으로 말소되지 않고 이것도 직권으로 말소되지 않습니다. 이거 이해가 되셔요? 하나 더. 병이 이 부동산에 대해서 병이 점유도 하고 주민등록을 갖췄습니다. 요 시점에. 그러면 그 부동산에 대해서 임차권에 대항력이 발생했죠. 그거 빼먹었네. 병이 갑과 요 부동산에 대해서 갑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합니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이 부동산에 대해서 점유를 갖췄고 그리고 주민등록을 갖췄습니다. 그러면 이 시점에 대항력이 발생하죠. 맞아요. 그런데 이 시점에 무슨 등기가 있냐면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한 임차권 등기를 했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등기 시점을 기준으로 대항력이 발생합니까? 아니면 이 시점을 기준으로 대항력이 발생합니까? 점유와 주민등록을 갖춘 시점을 기준으로 대항력이 발생하죠. 그러면 가등기권자보다 선순위네요. 따라서 가등기권자 을에게 대항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임차권은 대항할 수 있겠죠. 그러면 본등기할 때 이거 말소시킬 수 있습니까? 직권으로? 없겠죠. 가등기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임차권 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정리해보죠. 가등기 이전에 이루어진 가압류 등기에 기초한 가등기 이후에 이루어진 강제의무 개시결정 등기, 가등기 이전에 이루어진 저당권, 전세권, 담보가등기에 기초한 가등기 이후에 이루어진 임의경매 개시결정 등기, 가등기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임차권 등기는 설령 가등기 후 본등기 이전에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되셨을까요? 되셨죠? 하나가 더 있습니다. 요 을에게는 누가 있었냐면 채권자 병이 존재합니다. 병은 채권자예요. 그리고 을은 채무자입니다. 그러면 채무자는 자신의 채무를 자발적으로 변제해야 되겠죠. 자발적으로 변제하지 않을 때는 채권자는 자신의 채권을 변제받기 위해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 들어가겠죠. 맞습니까? 채무자의 재산은 눈에 보이는 게 이것도 재산이에요. 그러면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인 가등기에 대해서 강제집행 들어갈 겁니다. 그런데 강제집행하기 위해서는 판결서가 필요하죠. 근데 판결이 확정이 되기까지는 긴 시간이 걸리니까 이때 채무자가 가등기 권리를 빼돌릴 수가 있죠. 따라서 채권자는 소송을 제기할 때 보전소송을 같이 제기한다고 했습니다. 보전소송이 뭐죠? 가압류 신청, 가처분 신청. 따라서 강제집행하는 과정에서 이 채권자가 이 가등기 권리에 대해서 가압류 등기나 또는 가처분 등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누가? 채권자 이름으로. 그러면 가등기 자체에 대한 가압류 가처분 등기니까 가등기 이후에 이루어졌죠. 그러면 본등기 했을 때 이 가등기 자체에 대한 가압류 등기나 가처분 등기는 직권으로 말소할까요? 말소하지 않을까요? 첫 번째, 무권한죄의 처분행위로 인한 등기입니까? 정당한 권리자의 권리행사를 통한 등기입니까? 정당한 권리자의 권리행사를 통한 등기예요. 따라서 가등기 자체에 대한 가압류 가처분 등기는 본등기가 이루어질 때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해석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럼 정리하죠. 이건 어디까지나 무권리자의 처분행위에 해당되는 소유권 이전의 가등기 후 소유권 이전의 본등기 전에 이루어진 중간 처분 등기만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이거는 해당되지를 않아요. 이건 양립 가능형으로 판단하니까. 그러면 이때는 가등기 이전에 이루어진 가압류 등기, 저당권 등기, 전세권 등기, 담보가 등기에 기초한 가등기 이후에 이루어진 강제경매 개시결정 등기, 임의경매 개시결정 등기는 등기관이 본등기할 때 직권으로 말소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가등기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임차권 등기는 등기관이 본등기할 때 직권으로 말소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가등기 자체에 대한 가압류 가처분 등기도 본등기할 때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하지 않습니다. 여기 가등기와 관련해서 가장 난이도가 높은 문제입니다. 여기. 되셨을까요? 그러면 보너스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보너스로. 질문이 들어온 적이 있어서
설명을 드리는 건데요. 갑은 을에게 소유권 이전에 가등기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을은 소유권 이전에 가등기가 이루어진 상태예요. 그런데 갑이 을과 증여계약을 체결합니다. 증여계약을 체결한 다음에 을의 이름으로 본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줬습니다. 을의 이름으로. 그러면 어떠한 현상이 을에게 나타날까요? 네, 나왔어요. 지금 어느 분이 말씀하셨어요. 을에게 어떠한 현상이 나타날까요? 혼동. 동일에게 두 개 이상의 법적 지위가 동일에게 기속이 됐죠. 그럼 약한 법적 지위는 강한 법적 지위에 흡수돼서 소멸되겠네요. 여기서 약한 법적 지위는 뭡니까? 가등기 권리. 맞아요. 이거는 이쪽에 흡수돼서 소멸이 됩니다. 소유권에. 그러면 이거는 소멸되었으니까 이제 본등기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이때는 가등기기에서 본등기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되셨죠? 하나 조금 더 들어가 보죠. 갑이 을에게 가등기를 먼저 해줍니다. 그리고 갑이 병에게 저당권 등기를 해줍니다. 저당권 등기. 그러고 나서 갑이 을과 증여 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줍니다. 우리 민법에 의하면 혼동이 나타날까요? 안 나타날까요? 이게 전부 다 민법 내용이에요. 혼동이 나타날까요? 안 나타날까요? 잘 모르셔요. 혼동을 인정해버리면 이게 소멸이 돼버리죠. 그러면 요 병에게 부당한 이득을 주게 되고 요 을은 부당한 손해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이해관계인이 있을 때는 혼동을 인정할 수가 없어요. 맞아요. 중간 취득자가 존재할 때는 혼동을 인정해 줄 수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때는 가등기에게서 본등기할 수 있다 없다? 있답니다. 요 중간 취득자가 없을 때는 본등기가 불가능합니다. 혼동이 나타나니까. 중간 취득자가 있을 때는 가등기가 가능합니다. 왜? 혼동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이거 이해가 되셔요? 네. 요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가등기를 보셨고요. 가등기. 그 다음에 가처분 등기나 또는 이 시점은 문제풀이할 때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론은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잠시 쉬겠습니다. 네.